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갑오일이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0월 18일 살펴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그러한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 그 다음에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또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오늘 간목, 내일 을목, 그 다음에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개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인데, 일단 뭐 같은 목이니까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마이너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플러스의 개념은 뭐예요? 조금은 뜨겁고 조금은 밝고 진취적이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음의 개념은 작은 개념,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작고 어둡고 높은 것에 반대되는 낮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사람으로 치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중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은 남자로 볼 수가 있겠고 음은 여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강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강한 것을 양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을 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놓고 봤을 때 큰 나무가 양이 되겠까요? 작은 나무가 양이 될까요? 당연히 큰 나무가 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대체적으로 대림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작은 나무라든가 작은 화초 같은 것은 바로 음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목이라든가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양유목이라고도 합니다. 양유목 같은 경우는 참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단단하고 곧고 위로 자라려고 하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목인 간목이 되는 것인데, 향천성,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곧게 자라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칡넝쿨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은 개나리 같은 경우도 좀 작으면서 곧게 자라기보다는 약간 좀 잘 휘고 부드럽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회목, 회초 내지는 양류목이라고 해서, 버드나무 같은 경우 보면 나무 줄기가 어때요? 치렁치렁 옆으로 저기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양류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림목인 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곧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 내지는 회초, 양유목이라서 부드럽고 어떻게 돼요?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을까요? 화초잖아요. 화초. 뭐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고, 단단한 간목 같은 경우는 베어서 뭐 여러분들 원목 가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향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장롱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향나무가 굉장히 오래되더라도 나무 향이 이렇게 아주 좋게 나죠. 그 다음에 편백나무 같은 경우도 나무 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편백나무 이렇게 짜투리를 모아서 베개 같은 걸 만들거나 편백나무 가지고 가구 같은 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저는 그 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간목이고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도 만들고, 크게 보았을 때는 옛날 같으면 배도 만들죠. 거북선 같은, 내지는 집을 지을 때도 이런 간목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로 치면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다, 내지는 동량지재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는 작고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진짜 화초 내지는 장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조금 굵다 하더라도 뭐 칡넝쿨 같은 겁니다. 칡넝쿨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감고 올라가죠. 부드럽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유연하니까 다른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거나 내지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잘 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땐 곱고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 재질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꽃을 피우는 용도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 용도가 차이가 있죠. 간목은 단단해서 동량지목, 동량지제로서의 쓰임이 있는 것이고, 을목은 그야말로 꽃을 피우는 용도. 명리학에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목화동명이라고 해요. 목화동명. 나무가 꽃을 피운다. 즉 명리학에서 봤을 때 간목이라든가 을목,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을 이루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도 화를 보게 되면 생목으로 봤을 때는 목화통명의 이로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특성 자체가 간목은 원래 용도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은 목화통명, 즉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개수라든가 병화로 대체적으로 배합을 맞추면 되는 거고요. 간목을 예를 들어서 동량지목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경금과 정화로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간목의 배합법이다. 단 월령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목도 예를 들어서 술월이 아니라 인월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새싹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적천수에 뭐라냐면 춘불용금이라고 있어요. 춘불요금이 아니라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억제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병화라든가 정화를 봐서 자라나는 나무를 갖다가 활짝 이파리라든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간목도 마찬가지로 인묘월이라든가 4, 5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성목으로 보지 않고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통명, 즉 꽃을 피우는 용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신유술, 해자축을 겨울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다자란 나무로 봐서 이때는 경금을 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간목은 경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월령, 월지에 따라서 그 배합법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술월이니까 술월에 맞게 간목을 배양해야지만 간목이 최적의 자신의 용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 한로절이 된 지 벌써 10하루째 되는 날이고요. 10월 8일 날 한로가 들어왔습니다. 한로. 그때 일진이 뭐였냐면 갑신 일주였어요. 갑신. 그래서 오늘이 벌써 10하루째 되는 것이 날이니까 간목이 두 번째고요. 또 열을 지나게 되면 또 간목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한 달에 매 10간을 갖다가 3번씩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달은 대체적으로 30일로 보기 때문에 간목 3번, 을목 3번, 일간별로 3번이죠. 오늘이 11번째니까 간목을 2번째 이렇게 하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뭐가 됩니까? 갑오가 되겠죠. 그래서 갑신에서 오늘은 갑오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간목을 공부할 때는 갑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경자년 경자년의 술월에는 일진이 뭐예요? 일진 간목이 갑신, 갑오, 갑진이라고 하는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자년 병술월에 예를 들어서 갑인이 나온다,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딱 3개씩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바로 갑오라고 하는 이러한 일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나 간목일간이 월령,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일진의 나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은 어떻게 배합될 것인지 벌써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일진이 어떻게 일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고 나쁘고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술월, 저번에 갑신일 때 또 설명드렸고요. 술월은 술월이 30일 되니까 30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입니다. 물론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방합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신유술 전체가 일단은 금이 세력을 갖는 그런 계절임에는 틀림없지만, 진술축미라고 하는 이러한 사계절을 놓고 봤을 때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은 토왕절임이 그냥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진은 토왕절이지만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술은 토왕절이지만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축은 토왕절이지만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미는 똑같이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뭐예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인묘월이라든가 사오월이라든가 신유월, 해자월은 뭐 똑같아요. 목이 왕하다, 화가 왕하다, 금이 왕하다, 내지는 수가 왕하다 놓고 보게 되는데, 이 사계월이라고 하는 진술충묘월이 사주보기가 좀 까다로운 게, 진술충묘월은 뭐냐, 건토냐 아니면 습토냐도 봐야 되겠고요. 이것이 양토냐 내지는 음토냐도 또 봐야 됩니다. 또 진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진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왕절 이렇게 또 놓고 보겠지만,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합 금이 되죠. 그러면 토왕절이 다시 금왕절로 보게 되고요. 자수라든가 내지는 신금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수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토왕절이 갑자기 뭐가 됩니까? 수가 왕한 것을 보게 되고, 다시 술토라든가 미토라든가 이런 토를 보게 되면 진월이 다시 뭐예요? 토왕절로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진술충묘월은 그냥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월령을 빼고 나서 지지로 어떤 글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술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술월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술월은 토왕절이라고 했지만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을 같이 보게 되면 방합 형성이 돼서 이거는 금이 왕한 그런 계절이 금이 왕한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오화라든가 인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왕절이 반대로 또 화가 왕한 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진술충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되느냐, 어떻게 사주가 구성되느냐를 면밀히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월령 자체의 특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고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후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술월은 사오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다라고 하면, 신유술월은 가을이기 때문에 한랭하다. 물론 이제 얼음이 얼 정도로 굉장히 차갑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싹하고 여름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녔지만은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따뜻한 옷을 입을 조금은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신월보다는 6월이 더 차갑고 6월보다는 술월이 더 차갑죠. 또 술월에서 바로 한 달만 지나가게 되면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술월은 매우 좀 한랭하고 차가운 계절이면서,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건토가 되겠죠.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내지는 마른 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토는 기온은 차가우면서 매우 건조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매우 차갑고 건조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간목이 술토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을에 저기 중국 같은 데인가 고비 사막 같은 데는 기온이 뭐 한 영하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영하에서 10도 뭐 그런 정도인데, 수기가 없어서 매우 건조해요. 사막이 되는 것은 뜨거워야지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차가워도 습기가 없게 되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건조하고 차가운 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라고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전혀 잘 살 수가 없겠죠. 기온은 차가우니까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게 되면 수화로서 조화를 못 시켜준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바로 고목, 죽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고목, 그렇죠? 요 고목이 된다서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수가 있어줘야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토, 마른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간목은 가장 먼저 인성인 수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고, 화가 있어서 정화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이거는 뭐예요? 조후의 개념도 있지만 간목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수기라고 하는 것들을 겉으로 발산을 해야지만 나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병화가 있어서 조우시켜줘도 이건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보게 되면 건조한 상태에서 기후는 좀 따뜻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은 반드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일단 감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감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화를 보는 것은 이거는 결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경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금만, 이건 뭐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술월의 간목은 어떻게 돼요? 약하죠. 약한데 재성이 왕하죠. 이거 재성 토가 왕한 상태에서 관살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가 제살태왕이죠. 제살태왕이 돼서 오히려 간목이라고 하는 것, 약한 간목을 갖다가 잘못 베어내게 되면 화목으로서 쓸 수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월과 유월과는 다르게 이 간목 자체를 조금은 배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정화라든가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 술월의 간목은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은 간목, 양목이 되겠고요. 그 간목이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 월령은 양에 해당되는 토, 양대 양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일간 입장에서 재성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되니까 편제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왕절이 되는데, 반면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절지, 유월의 태지, 술월의 양지가 되기 때문에 목 자체는 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 신약, 제왕한 사주 내지는 제다신 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어떤 분들 일간이 월지에서 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가적 기질도 있고, 내지는 도박성 같은 거라든가 투기성 같은 것도 가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간과 월령만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안 되고요. 사주 전반의 짜임과 역시나 대운과 세운의 향배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빚을 크게 질 수도 있고, 내지는 빚을 크게 지고 교도소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재성이 재물이니까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목을 생해주는 건 뭐예요? 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인성 내지는 같은 목이라고 하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데,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인성이 있는 것이 좋을지는 월령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인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간목 자체가 인의 뿌리를 둬서 나무 자체는 좀 큰 나무일 수는 있겠지만은, 술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좀 매우 건조해서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다, 고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그랬죠. 나무는 큰 나무인데 역시나 수기가 없으면은 뭐예요?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목으로서, 비견겁지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먼저 있어서 목을 생조해 주고
또 수가 있어서 토를 윤토시켜 줘야지만 간목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수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경금도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월의 간목만 놓고 봤을 때는 먼저 비견겁제를 보기보다는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죠. 인성인 수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목에 다시 있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 나무 자체는 큰 나무 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수월에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는 폐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수월의 간목 수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화를 보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의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오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갑오일주인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 봐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어떻게 합을 하고 어떻게 충을 하고 형충의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오화를 다시 보게 되면 오술이 이렇게 합하죠. 원래는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목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화국을 완벽하게 짓게 되니까 술월에 이때는 차갑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죠.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좀 뜨겁고 건조한 그런 국세가 되니까 나무가 더 어떻게 돼요? 나무가 사주 국세가 더 건조해지게 되니까 나무가 더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수가 있어서 빨리 간목을 생조해주고 간목을 토를 갖다가 윤토해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수는 물론 이제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또 뭐라 그럴까 술토를 갖다가 윤토해 줄 수도 있겠죠. 마른 땅을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데 역시나 자수 한 개만 갖고는 이 많은 국세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 윤토 이렇게 윤토한다 그러죠. 윤토 내지는 또 습기 있게 해주기가 좀 연지 있는 자수만 가지고는 매우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간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만약에 월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 금은 목을 오히려 극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것 간목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일간 간목에 뿌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자수 있잖아요. 자수는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술에도 간목은 뿌리를 둘 수가 없겠고요. 오히려 오화를 받기 때문에 간목의 기운을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죠. 그래서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때라고는 자수밖에 없지만 간목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월간의 병화마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오술이 반합 회국해서 화가 왕한데 병화마저 투출했으면 술월에 기운이 차갑다고 했지만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차가운 기운이 아니고요. 술월에 오히려 여름같이 좀 뜨거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수가 말라서 없어질 것이고 금이 수를 생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화국이 형성돼서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으면 이 병화는 경금을 갖다가 직극해서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늦가을에 지금 현재 늦가을에 가뭄이 좀 심하게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일단 목을 생해 줄 수 있는 수가 좀 더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요. 내지는 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생조가 아니라 목을 도와줄 수 있는 비견겁제도 있어도 좋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술월에 화국이 형성되어 있는데 수기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갑자시가 수가 들어오죠. 연간의 간목이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간인 간목과
마찬가지로 지지에 뿌리가 없지만 자수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단 중요한 거예요. 시지에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좌우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하죠. 자수 이거는 오화가 깨질 거 하지만 오수를 합해서 병화가 이렇게 왕한데 좌우상충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독수원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독수오거즉 배수거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오는 뭐냐면 화국에 이렇게 화가 왕할 때 수가 있게 되면 오히려 물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이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자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을해시가 들어오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충이 되지 않죠. 어떤 분들 연지에 있는 자수하고 일지에 있는 오하고 좌우 상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술 합의되고 좌우 상충은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중요한 건 이 해수라고 하는 거예요. 해수는 자수와는 다르게 자수는 간목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해수는 간목의 뿌리가 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수월에 조열하고 수기가 부족한 것을 자수도 도와줄 수 있지만 자수에 비해서 해수는 대해수기 이고 또 간목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한 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이 있어서 등락계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을목이 있으면 오히려 간목은 손해를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시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병인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에 오인을 보게 되면 윤호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고 역시나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술월에 완전히 이거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술월인데 기온이 한 40도 올라갔다 이렇게 느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으니까 마치 뜨거운 여름은 아니더라도 여름에 준할 정도의 그런 건조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수경금, 금이 수를 생하고 수로서 열기를 어떻게 돼요? 낮춰줘야 되죠.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수가 살아나야지만 전체 국세가 어떻게 된다? 중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되죠?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는데 공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해자축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도 을류병신 같은 경우에는 을류갑술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들어와서 뭐 금이 이렇게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면 나쁘지 않지만은 이렇게 사오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좋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뭐 화운으로 가도 시지에서 다시 수를 내가 충분히 갖고 있고 간목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수 화운이라든가 여타의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편고한 상태에서 금수 쪽으로 세력을 맞춰줘야 되는데 대운이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는 초년에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중년 이후로 작년 이후로는 크게 좀 뭐랄까 다시 목화 쪽으로 세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왕해질 수도 있고 뭐 화가 왕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무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개유시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금을 얻어서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을해시에 비하면 이거는 간목이 뿌리를 얻지를 못했죠. 지지로 간목은 뿌리가 전무합니다. 그냥 인성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을해시의 간목과 개유시의 간목 내지는 임신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간다라기보다는 타인의 의지에서 특히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좀 자기 주관이 좀 결여된 그런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러한 생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좀 뭐라 그럴까 한쪽으로 좀 편고해져 있고 또 간목 자체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생시 고르기가 좀 어렵죠. 제가 봤을 때는 을해시가 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화가 다시 화토 목이 왕해지는 것은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지언정 뭐냐면 다시 목화가 왕해질 때는 사주의 균형이 깨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애기들은 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